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일상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긴 분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 퇴직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출근할 곳이 없어지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불안함과 막막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 전문 컨설턴트 성은숙 씨는 퇴직은 결코 인생의 우울한 이벤트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퇴직 이후의 삶을 보다 빛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명함 없이도 나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전문 컨설턴트 성은숙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퇴직 후 전략을 짜주시는 분, 퇴직 컨설턴트 성은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은숙입니다. 네, 국내 최초로 퇴직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퇴직 컨설턴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지요? 네, 저희는 콘텐츠 기반의 퇴직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는 매일매일 하고 싶지만 퇴직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마다 서로 다른 성향과 역량을 다 고려를 해서 개인화된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그런 퇴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맞춤 컨설턴트를 해주신다는 네. 그런 얘기네요. 지금까지 한국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나 봐요. 아니 근데 이런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는 플랫폼 같은 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퇴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당연히 있었던 용어이기는 한데 대부분 퇴직 서비스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재무적인 거. 그래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적인 퇴직 준비 서비스가 있고. 네, 재무 재설계라고. 그렇죠, 맞아요. 하죠. 예. 그리고 한쪽은 재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퇴직 서비스는 개인화된 퇴직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 준비에 있어서 재무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준비가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쪽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취업의 상황을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재취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퇴직 이후에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전반적인 거를 제공을 하는 큐레이션해주는 그런 네,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 뭐 젊었을 때 퇴직하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뭐 정년 퇴직을 한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자기 전공을 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뭐 단순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동네 치킨집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숍 늘어나고 말이죠. 이 50세 이상 고용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사실 중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그 네. 사례는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나 그리고 커리어 전문가들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경험적인 수치로는 한 10% 정도가 수평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봉이나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셨던 경우가 10분 중에 한 분도 채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네. 현실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이후에 근속 연수가 1년 6개월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10명에 1명이 수평이동 할까 말까 한데 2년을 못 다니는군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 사실로 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그런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높이를 낮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재취업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을 넓게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단순히 이제 재취업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재취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역할을 나에게 맞는 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관점이라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성공해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취직하는 거에 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좀 넓게 네, 봐라. 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면 저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이제 은퇴한 선배들하고 가끔 연락을 네, 합니다. 뭐 잘 지내시는 분도 있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몸과 마음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그 변화 패턴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으신데요. 크게는 4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그 4단계가 인지적 불안정 단계, 처음엔 다 불안하시군요. 네네. 네네. 물론이에요. 그리고 자기인식 단계, 세 번째는 목표 설정 단계, 네 번째가 목표 실현 단계. 네네. 그렇게 되시는데, 우리나라의 퇴직자 대부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는 거죠. 정년퇴직 비율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네. 대부분은 뭐 희망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네. 대부분 경우에 인지적인 불안정 단계를 겪게 돼요. 네. 그래서 네. 초반에는 뭐 80% 이상이 인지적 불안적 단계를 거치시다가 이제 서서히 자기인식 단계, 현실 파악하고 네네네, 예. 목표 구상 단계 이제 목표를 실현하시는데 안타깝지만 목표를 구상하시기도 전에 이제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보통 그렇게 확정 목표 만들어 세워가지고 확정 시행한 단계까지 얼마나 보통 걸리세요? 그것도 시간이?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인지적인 불안정 단계를 한 6개월, 뭐 1년 정도 빨리 겪으시고 이제 자기 인식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네네. 저는 6, 7년 가시는 분도 뵀어요. 아우, 그럼 너무 힘들겠어요. 네. 근데 네. 공통적으로 그런 분들은 좀 포지션이 높으셨던 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건 학문적으로도 이제 뒷받침될 수 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성우숙 대표님은 어떻게 퇴직 전문 컨설턴트가 되셨는지요? 저는 그럼 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요. 네, 네. 저는 IMF와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이제 대우그룹에서 시작을 했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네. 근데 참 그때 취업도 쉽지 않았을 네, 쉽지 않았어요. 때였죠. 근데 운이 굉장히 좋아서 그 일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직장 상사들, 팀들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게 이제 일을 시작했고 또 경영 컨설턴트가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회사를 옮겼는데 그때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만 예. 해도 기업들이 경영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았고 네. 프로젝트별로 막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평균 일하는 시간이 100시간에서 120시간? 일주일에? 네, 주당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주당 네. 그럼 하루에 얼마 그 주말도 없이 없었어요. 일한다는 네. 거예요. 매일 야근이고. 거의 매일 야근이고 프로젝트가 계속 있으니까 이제 잠깐 잠을 자더라도 또 배 위에 이제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 네. 그런 상황도 겪으면서 아이고.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방향을 한번 선택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유학을 영국으로 갔다가 와서 이제 외국계 유통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딱 가자마자 어떡하지? 그랬어요. 왜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일하는 방식, 제가 일을 잘하는 패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정말 안 맞구나 이런 걸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초기에 알았는데 저는 그냥
월급이 당연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게 너무 당연한 패턴이다 보니 그냥 소위 말해서 K 직장인으로 열심히 나를 이 회사에 맞춰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년을 버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시점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이제 3년째 됐었거든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이제 거의 뭐 자의반 타의반 여기는 더 이상 나의 성장을 위해서 예. 버틸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나오셔가지고 뭐 사업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회사를 다 그만두고 나서는 4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언제라도 나를 찾아주는 데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젊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력서도 막 내고 그런 기대 하에서 헤드헌터들도 만나고 막 이랬는데 네. 어느 날은 헤드헌터 분이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이력서로 또다시 일을 할 건가라는 생각이 한번 강하게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서 나도 이제 새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때가 사업을 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퇴직 컨셉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아니에요.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니까요. 그러고 좀 저도 방황하는 시간을 겪은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한 1년 반 정도는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그때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것도 이제 와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겨울이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시행착오의 기간은 거치시게 될 거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단계를 거치시게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겪어야 될 당연한 여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방황의 시간을 거치다가 어떻게 퇴직 컨셉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이걸 좀 도와달라, 제 사업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나 며칠 전에 잘렸다고. 말씀하시는 피해갈 거예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이제 대기업의 부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잘 나가시던 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긴히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서 이제 저기 서촌에서 국밥하고 술 한잔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처지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사장을 하다 나오든 뭐 대리를 하다 나오든 직장인은 직장인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처럼 퇴직을 갑자기 하게 된 퇴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근데 그런 모델이 없잖아요. 없었죠. 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우선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변에 근데 이제 퇴직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퇴직했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을 하셨다고 하는 분들을 이제 일일이 다 찾아다녀서 초반에 한 몇백 분 만난 것 같아요. 한 300분 정도 그렇게 만나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럼 정말 재무적인 준비만 되면 퇴직 준비가 다 되는 건지 임원들은 퇴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차부장급은 어떤 게 정말로 진정한 퇴직 준비인지 그런 니즈를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을 만나고 네. 많은 분들을 컨설팅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을 담아서 책을 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이 뉴업의 발견. 뉴업이라는 거는 영어의 뉴하고 한자 직업할 때 그 업자 맞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성장한다라는 업을 다시 이렇게 붙인 조어예요. 예. 네.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나를 오랫동안 케어해준 회사로부터 이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헌신을 다한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나 직장인이면 회사를 그만둘 때가 오거든요. 네. 그때 똑같은 시점인데 누구는 퇴직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뉴업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없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뉴업의 발견이라는 걸로 이제 개념을 세웠던 거죠. 퇴직 이후에 어떤 새로운 나의 네네네. 역할. 맞습니다. 예. 뭐부터 일단 시작을 그럼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나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심리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퇴직의 여파를 겪고 있는지, 심각한지 아니면 빨리 회복이 가능한지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계랑 태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 회사 하는 시간을 30년 이상을 보내셨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소외감, 네. 또 상실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또 반면에 가족들도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저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살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목표가 있나? 퇴직 이후에.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걸 추구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점검해 볼 만하고요. 네. 네 번째는 나의 커리어가 정말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가? 타이밍이 정말 좋은가? 까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런 걸 측정 안 해주십니까? 저희가 이제 진단 도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퇴직 이후의 여정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되고 퇴직 준비도 진단 단계를 아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걸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퇴직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해왔던 일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네. 예, 이렇게 경력을 좀 잘 살려서 인생 이모작에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만나보셨죠? 네, 많이 만나보죠. 근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옛날에 잘했던 걸 어떤 걸 잘했을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례로 들어드리고 싶은 분이 그 유통사에서 상무로 계셨어요. 네. 근데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는데 그러고 바로 이제 작가가 되셨어요. 글을 잘 쓰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비결을 여쭤봤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유통사의 상무였는데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트에서 기획서를 잘 쓰기 위해서 다독을 하시고 글을 쓰시고 기획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신 거예요. 네, 이 물건을 네. 잘 팔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30년, 40년 동안 쌓였던 능력이셨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작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퇴직 이후에 발현이 된 것이 네. 본인의 역량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미리 준비하신 케이스예요. 보험사에 계셨던 부장님이셨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 승진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회사 생활은 여기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 본인도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프랜차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네. 그래서 빵집을 만들자. 그럼 미리 자격증도 다 따고 그렇죠. 제과제빵 따놓고. 그렇죠. 그러고 미리 준비하고 예. 내가 조금 있으면 50견도 올 것 같고 그 젊은 친구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한 나이라도 조금 젊었을 때 미리 나가서 배우고 준비하고 이제 빵집의 컨셉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일로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퇴직 준비 돈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네요. 네.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서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퇴직 준비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지금. 맞습니다. 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니요,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정말 바로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어떻게 퇴직 이후의 삶을 혹은 유업을 어떻게 잘 해가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현직에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경력과 역량을 어떻게 연결해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3년 뒤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획을 세우고 네, 또 배워야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배우고. 그럼요. 롤모델도 찾고 네.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셨던 분들하고 연결도 하고. 예. 네. 근데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내 취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취향을 발견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잊고 지내셨기 때문에 없지 않으세요. 잊고 지냈기 때문에 그 잊었던 걸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더라? 그걸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내가 뭘 좋아했더라? 그거부터 찾고. 그렇죠. 네네네. 예,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이 퇴직 후에는 사실 우리 마음 상태가 옛날 같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심리 상태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모니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네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실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에 내가 이 퇴직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시거든요. 어떨 때는 분노감, 후련함, 이 양가 감정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요. 네네. 뭐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이 감정들을 먼저 차근차근 잘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네. 또 시기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또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또 롤모델이 있으시면 그 롤모델이 특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조금 먼저 퇴직을 하셨던 분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퇴직 준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퇴직 후에 가족이랑 어떻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네. 어떻게 지낼 것인지가 어떤 남은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거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면 가장 빨리 회복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인 부분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지수가 높으시면 다른 부분이 좀 낮더라도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를 구현하시는 걸 굉장히 좋으세요. 네.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하시거든요. 가족 관계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낯선 타인이 돼버린 상황.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말씀 주신 거에 퇴직을 하고 나면 TV 앞에 소파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신대요. 이렇게 아무리 싸워도 거실에 소파를 내 자리처럼 생각해라. 안 그러면 물을 마시러 가기도 쉽지 않고. 거기서 밀리지 말라는 네네네.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아이고, 슬프네요. 네, 네. 들리지만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그분은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목표나 하고 싶은 일들 또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례로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직에서부터 지금 당장이라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오늘 출근할 때 내가 퇴직하면 뭐 하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의미를 두고 살았을까라는 걸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퇴직 후 생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없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퇴직 관련된 서비스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그 고객군 중에 한 쪽이 주요 기업에서 경영진들로 나오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회사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전이가 되고 이전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퇴임한 경영진들과 청년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어요.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실제로는 코칭 멘토링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원 모의 면접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거에 혹은 커리어상의 고민, 인생에서의 고민을 직접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책을 같이 냈어요. 네. 완생 좋은 삶을 위한 성공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그 미생 드라마에서 데뷔 되게 완생하신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완생을 하는 그런 성공의 기술을 그분들하고 이렇게 저술을 했고 이제 또 다시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우리 성우숙 대표님의 뉴업은 네. 뉴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퇴직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사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그 회사에서 벗어난 혹은 월급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한 번은 퇴직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퇴직이 설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퇴직 서비스 플랫폼 하다를 운영하는 퇴직 전문 컨설턴트 성은숙 대표였습니다.